안녕하세요. 이야기튜브입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을 때 아메리카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이 전 세계를 약탈하는 시대였던 당시의 원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몇몇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말은 유럽의 항해술 발달로 유럽에서 출발하여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거쳐 아프리카, 인도를 경유하여 동아시아까지 항로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지역을 발견하고 이득을 취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디언이라는 단어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찾을 당시 그 지역을 인도로 착각하여 그곳의 원주민을 영어로는 인디언, 스페인어로 인디오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럽인이 보기엔 아메리카 원주민이지만 남북 아메리카를 합친 넓이는 아시아 대륙과 비슷한 크기이며 광활한 영토에 여러 부족, 여러 국가들이 있었기에 하나의 단어로 통칭해서 부르기에는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이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이라 하였고 콜럼버스 이후 신대륙을 두 차례 항해한 아메리고 세스푸치라는 이탈리아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부르게 됩니다. 1492년 스페인 이사벨려 왕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같은 해 10월 12일에 현재의 쿠바 인근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도의 일부로 착각하였습니다. 발견 당시의 인구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1200만 명에서 최대 3000만 명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에서 16세기 당시 유럽의 인구는 6천에서 8천만 명 정도였고 서유럽의 인구는 3천에서 4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치를 최대치로 하면 아메리카에는 서유럽의 인구만큼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메리카를 북미, 중미, 남미로 나누었을 때 북미에는 우리가 미국 서부 영화에서 보는 인디언 부족들이 있었으며 중미에는 보다 문명화된 아즈텍 제국이 있었고 남미에는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북미의 인디언은 국가 형태의 조직이 없었지만 중미와 남미에는 독립적인 문명을 이룬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과 수백에서 수천의 스페인 군대에 허망하게 멸망당합니다. 현재 멕시코 지역에 있던 아즈텍 제국은 인근 부족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인구는 500만에서 600만에 불과했으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아즈텍의 중추였던 대도시 테노치티틀란의 인구가 약 15에서 30만 명인데 그 당시 서유럽의 런던과 파리의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이었으니 대단한 규모인 것입니다. 1519년 11월 아즈텍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진입했던 코르테스는 1520년 아즈텍 군대의 저항에 밀려 퇴각했지만 코르테스가 퇴각한 후 테노치티틀란에 천연두가 발생하여 코르테스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던 지휘관을 비롯한 수많은 아즈텍인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불과 수년 만에 스페인 침략자들과 아즈텍 제국에 핍박받던 틀락스칼텍을 비롯한 다른 멕시코 지역 원주민 부족들의 연합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한편 남미의 페루 지역에 위치했던 잉카 제국은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북부, 아르헨티나 일부까지 세력을 떨쳤으며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인신공양을 하는 아즈텍처럼 잔혹한 풍습과 피지배 민족에 대해 학살을 저지르고 저항한 부족을 말살하는 등 잔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잉카 역시 1532년 스페인 군대와 당시 피지배 민족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은 아즈텍을 멸망시킨 쿠르테스와 육총관인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이로써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문명 국가는 절멸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의 고난은 미국 지역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북미 지역의 추정 수치는 대략 150만 명의 미국 원주민이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200년에 걸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콜럼버스를 따라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최초의 백인들이 건너왔을 무렵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이지만 세력이 불어난 백인들은 인디언을 제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인디언들은 수많은 조약과 전쟁,
탄압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인디언 부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미국 원주민의 빈곤과 실업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미국 인디언은 미국 전체 인구의 0.8%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척박하기는 하나 광활한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인디언 학살 및 인권 유린이 있었지만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사과와 보상이 있었습니다. 유럽인이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은 사람이 살지 않는 신대륙이 아니었습니다. 신대륙이란 유럽인의 입장에서 본 단어일 뿐이며 인디언들은 수만 년간 살아온 자신들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곳이 유럽에서 건너온 질병에 의해 전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보다 더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켜 인디언 인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학살과 노예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었고 카리브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일부 지역 등에서는 사실상 전멸하였습니다. 유럽인이 도래한 후 100년 동안 인구의 80에서 90%가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근대에 들어서도 강제이주나 동화를 거쳐 많은 문화나 정체성이 사라져갔습니다. 북미 지역의 인디언들과 달리 중미, 남미에 살아남은 소수의 인디오들은 각 국가의 하층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과거 인디언 문명의 복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옛 아메리카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